네, 안녕하세요. 저 주식회사 WNCW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김우림입니다. 저는 심플핏이라는 단체복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코딩그라운드라는 코딩 교육 서비스를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블록체인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블록체인 쪽 사업 세 번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해하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쇼핑몰, 특히 또 이제 의류 쪽이고 이제 코딩 학원. 근데 이제 블록체인까지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되게 방향성도 다르고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좀 왜 이렇게 다 다른 길로 가게 됐는지. 아, 맞아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길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똑같은 거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했어가지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사업을 시도하고 있고 거기서 좀 전문성, 제가 부족한 좀 전문성,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이너는 아닌데 쇼핑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쓰면 되는 거고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또 코딩 교육을 잘하는 사람과 같이 이제 동업을 하고 이제 블록체인은 제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싶어서 대학원도 가가지고 공부를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신 게 언제였고 좀 이런 음. 첫 창업 도전했을 때 약간 좀 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아니면 아, 네, 이제 첫 창업 이제 심플핏이라는 단체법 회사는 제가 24살에 시작했어요. 한 지금부터 이제 11년 전이죠. 그때 제가 옷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을 때요. 지금은 이제 옷을 그렇게 많이 사진 않는데 그때 패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쇼핑몰을 하자니 그런 재고들을 내가 쌓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예산 돈도 없었고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생각을 해서 단체복은 이제 제가 구매를 먼저 선구매를 받아서 발주를 넣는 방식이라서 한번 단체복으로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주변에 이제 대학생 친구들 같은 대학생이니까 좀 세일즈하기도 편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학창 시절에 다들 대학교 막 과자 믿고 그쵸. 약간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했는데 좀 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그때는 진짜 뭐 힘든 거 모르고 이제 둘이서 했었거든요. 둘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썰이라 하면 하나 있던 게 저희가 첫 주문을 첫 발주를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랑 첫 거래인데 한 2,000벌 정도 주문을 첫 거래인데 받았었단 말이에요. 어떤 캠프에 대해서 원래 이제 공장에 먼저 돈을 입금을 해야 발주가 들어가는데 이런 큰 행사들은 나중에 저희도 돈을 받거든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가 거의 그때 볼모로 옆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사장님한테 빌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옷도 받은 기억이 또 있습니다. 단체복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좀 그 단체복이 좀 어떤 그런 단체복이었는지. 대학생들이나 좀 학생들이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결국은 업체들이랑 이제 가격 경쟁력을 해야 되는 이제 시장이었고 근데 거기서 저희가 좀 차별화를 좀 줬던 거는 뭔가 스쿨룩이라는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단체복 안에서도 어떻게 좀 브랜딩을 계속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스쿨룩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좀 스쿨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스쿨룩은 일단 뭐 제가 이제 만들어낸 단어고 유명한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니까 뭐 저는 이제 노스페이스 같은 걸 입었고 뭐 그다음에 막 몬클레어 이런 패딩들이 나오는데 뭐 어쨌든 싼 것도 50만 원이고 비싼 거는 100만 원이 막 넘어가잖아요. 이게 학생들이 입기엔 너무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어차피 근데 동아리나 거기 안에 과에서 과장바들이 입는데 이게 단체복은 그냥 뭐 잠옷처럼 입거나 막 입는 옷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었죠. 근데 그거를 좀 한번 우리가 어떻게 바꿔보자 해가지고 스쿨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제 그 학생들이 직접 만든 디자인 공모전을 엽니다. 그리고 그 식당 같은 데서 이제 투표를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모델도 학생으로 쓰고 그럼 이 과정에 어쨌든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런 과정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 옷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프라이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옷을 입으면은 이게 단체복이긴 하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만든 옷이야 라는 것 때문에 뭔가 자부심도 생기고 생각보다 옷이 또 예쁘게 나오거든요. 로고를 애들이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데일리 룩으로도 입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가격을 좀 뭐 비싸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브랜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단체복 제품으로 판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뭐 3만 원에 우리가 팔던 거를 이런 스쿨룩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브랜딩을 하고 같은 옷이지만
그 다른 로고를 가지고 판매했을 때 뭐 조금 더 뭐 5만 원에 판다든지 6만 원에 판다든지 근데 뭐 학생들은 또 충분히 만족해서 입었고 뭐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달렸던 막 댓글들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때 저희가 한 막 4만 9천 원, 5만 9천 원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그 심플핏 바람막이면은 이번 겨울은 문제 없겠다 막 이런 댓글도 달렸었는데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코딩 학원 얘기를 하셨었는데 학원은 그때 이제 지금처럼 그때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쉽진 않았거든요. 지금은 뭐 카페 24라던가 다른 중간에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되게 간편하게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저 컴퓨터 공학과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 친구가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친구들 5명을 이제 과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과외로 하지 말고 우리가 학원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때 학원도 많이 없는 상태라서 우리가 좀 전문성 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를 하실 때 블록체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블록체인이 조금 되게 생소한데 블록체인 어떤 스타트업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블록체인 자체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다들 이제 뭐 비트코인이 얼마냐, 이더리움이 얼마까지 가냐 이제 이런 투자 자산으로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죠 일단.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도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일 뭐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 공학 베이스로 가진 친구들이 레이어 1에서 있는 체인을 개발하는 거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체인들을 만드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지갑을 많이 만들고 있죠. 얼마 전에 업비트에서도 그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안성 있게 보관을 하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쓰는 그런 지갑을 만드시는 업체들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기술 베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이더리움이라는 이 코인을 이용해서 거기 안에 있는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핸드폰에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토스라든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쓰듯이 또 분산화된 이제 D 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싶고 아직 정확한 아이디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러닝 앱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데 달리기를 하면은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이제 뭐 캐시워크 같이 걸으면은 포인트로 받듯이 이걸 이제 코인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토크노믹스가 좀 건전하게 만들어진 서비스가 없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의 가격이 무너지면은 대부분의 코인 가격이 같이 무너져 버려서 뭐 스캠이다, 이거 사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방어가 되는 토큰이 잘 돌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 크게 잘 모르겠는데 머리에 구상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네. 좀 어떤 형식으로 되는 건지. 그럴 수 있어요.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체인 간 체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해킹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어디든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금으로 교환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장부를 기록을 한 내가 송금했던 내역 같은 것들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이걸 블록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해킹당하지 않는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비트코인만 가지고는 사실 뭔가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나온 게 다음 세대 2세대 코인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게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그 아예 그냥 다른 개념을 가지는 거고 아까는 장부만 비트코인을 기록을 했다면 이더리움은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컴퓨터에서 하는 행위들이 저 컴퓨터에도 저장되고 이 컴퓨터에도 저장된다. 그래서 어렵게 말하면 이제 백엔드 서버인 거죠 이더리움.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있을 때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없었고 딱 비트코인만 존재할 수 있었는데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는 그 안에서 왜냐면 이건 컴퓨터니까 내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대두가 되는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저희가 이제 국가 간의 이런 것들을 그 결제망들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국외로 펼쳐질 수 있다. 근데 결국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금융이라는 산업 안에 좀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금융산업 안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도 분명히 이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많이 쓰일 것이다. 근데 그게 꼭 이더리움이 되진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이제 4세대 코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알면은 사실
뭐 투자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냥 기술이 다른 코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 기술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보통 개인이 투자를 할 때는. 블록체인이라고 딱 제 생각을 해서 나 블록체인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미래를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확신은 아니지만 제가 딱 그 스타트업이라기보다 사업한 지 좀 10년을 보고 좀 스타트업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보여진 게 결국은 저희는 웹 1, 2, 3로 가는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웹 1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독스같이 이제 인터넷 안에서 읽고 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이 처음 딱 나왔을 때 하는 그걸 웹 1이라 하는 거고, 웹 2가 이제 읽고 쓰는 걸 넘어서 서로 공유하는, 우리가 아는 이제 SNS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처음에 이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 간의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을 하고 그런 거를 꿈꾸고 인터넷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이 분명히 잘한 것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유료로 쓰던 것들을 무료화 시켜주거나 아니면 무료로 되어 있던 걸 유료화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돈을 내고 보냈는데 카카오톡이 생기면서 무료로 보내게 되었고, 뭐 에어비앤비 같이 우리 집에 있는 남는 공간을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줘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좀 순기능들이 있었는데, 제가 느꼈을 때 또 다른 분들도 좀 공감하실 텐데 어쨌든 그 안에서 SNS 안에서 행동하는 거는 우리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소비자들인데, 거기서 나오는 리워드들을 너무 플랫폼 기업들이 좀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웹3에서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파워가 좀 줄고 뭔가 개인 간 개인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좀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는 이제 뭐 인공지능도 들어갈 것이고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겠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좀 중요하게 쓰일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록체인을 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좀 처음 유튜브 시작하는 이 처음 영상으로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다들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자기 PR 시대니까 당연히 홍보 저를 좀 알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런 좀 창업하는 좀 과정들, 제가 어쨌든 창업할 때 저도 그때도 유튜브는 있었고 많이 다른 사람들 창업하는 거 보고 배웠었거든요. 또 제가 이제 웹3라는 쪽 창업을 시도해보는 것들을 또 담아 놓으면은 또 누군가가 또 그걸 보고 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제 이제 사업체 자체로는 이걸 통해서 더 다른 이제 돈을 벌고 또 다른 수익 모델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약간 이 블록체인이라는 씬에서 뭐 크립토 씬에서 국내에서 좀 전문가 같은 이제 이미지를 좀 가져가고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조금 거창하게 또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제가 10년 전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는 이제 이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20대 친구들, 빠르면 10대 친구들도 많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창업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거 하고 이 주도적으로 좀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이 오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돈을 못 벌고 하면 힘들긴 하겠지만 그게 저는 좀 더 만족도가 높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걸 보고 창업을 만약에 좀 준비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거나 같이 도전되는 마음이 좀 전해져가지고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그냥 큰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네. 있을까요? 구독자 500명 달성하고 그 중에 한 10분만 모시고 팬미팅 한번 해보고 싶다. 1년 안에, 빠르면 6개월 안에 해보고 싶네요.